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노경환입니다. 2026년 1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새해에 세우셨던 계획이라든지 건강관리 계획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깨 탈구 수술을 받은 정형외과 의사의 사연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새해가 되어서 또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노경환이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동대학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정형외과 전문의 취득을 하고 삼성의료원과 경희의료원 등 다른 기관에서도 전임의로 일하면서 연구와 진료를 하고 지금은 강남본 정형외과에서 수술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 연시에 심진석 선수의 척추와 관절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콘텐츠를 찍었었는데요. 낭만 러너라고도 알려져 있죠.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공사 현장, 특히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계공 일을 하시면서 마라톤 연습을 하고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도 여러 번 하고 계속 상위에 랭크돼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고요. 실제로 제가 만났을 때도 그 순수함과 열정이 굉장히 저한테 큰 감동이고 또 이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이제 스토리가 이 사람들에게 또 많이 그 감동을 주는 것 같고 또 응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감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또 저한테도 하나의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저도 이제 처음 하는 얘기라서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도록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2년 5월에 오른쪽 어깨 탈구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수술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실 뭐 어깨 탈구에 관한 강의는 좀 다른 강의와 좀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제가 이제 처음 어깨가 빠지게 된 거는 대학교 시절에 여러 동아리 중에서 스키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한 스키 동아리를 하게 되면 한겨울에는 거의 합숙으로 한 4주 넘게 스키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스키장에서 다들 이제 훈련을 하고 또 같이 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치과대학끼리도 연합해서 스키 대회를 하지만 전국에 있는 대학교 동아리 대학들이 이제 시합을 하기도 하고요. 아마추어 대회지만 실제로 올라가서 보면 좀 그래도 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초심자가 또 이제 아마추어가 하기에는 쉬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본과 2학년, 그러니까 일반 대학으로 치면 4학년 때인데 같이 합숙을 하는 와중에서도 가장 이제 고참이었고 이때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욕심을 내서 시합에 임했고요. 제가 이날을 기억을 하는데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자연설이 별로 없고 인공설이 많았고 좀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해서 설질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빙판이 많고 또 대회를 하다 보면은 위에서 눈 쫙쫙 다 이제 쓸어 내리는데 금세 빙판이 드러나고 제가 좀 뒤에 주자로 하게 되어서 약간 얼음을 미끄러져 내려가야 되는데 좀 조심히 내려가면 참 좋았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좀 욕심을 냈습니다. 넘어지게 됐죠. 이게 이제 넘어지는 거는 넘어지는데 그 대회를 하게 되면 좌우에 펜스가 있고 사람들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누구와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래도 큰 부상은 이제 잘 안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정말 순간 굉장히 강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넘어지고 나면 일단은 이제 눈을 떠보면은 스키는 당연히 바인딩에서 떨어져서 내려가 있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 슬로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땅을 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고 있어서 민망하기도 하고 뭐 부끄럽기도 하고 하는 거는 둘째치고
빨리 일어나서 인제 대회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일어나질 못하니까 되게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어깨가 빠지게 되는 거는요. 주로 넘어지면서 팔을 짚거나 팔이 뒤로 젖혀지고 돌아가는 동작에서 발생을 합니다. 전방 탈구 이외에도 후방 탈구나 하방 탈구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평생 겪어 보지도 못하실 거고 아마 보시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깨 탈구 자체가 전체 관절의 탈구 중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발생률로 치면은 10만 명당 한 10 명에서 50 명이니까 0.001%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전방 탈구 이외에는 굉장히 확률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어깨 탈구로 환자가 되면 거의 다 전방 탈구입니다. 탈구가 되게 되면 이 어깨뼈에 붙어 있 옆에 위치해야 될 위팔뼈의 골두, 머리 부분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삼각근의 둥근 윤곽이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직각으로 꺾인 듯한 모양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진 어깨가 되고요. 이게 어깨 자체가 잘 빠지는 이유는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 그 자유로운 환경에서 빠져서 앞에 있는 뼈에 꽉 끼어 있기 때문에 팔이 특정 위치에 잠겨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빠지게 되면 이게 경험하지 못한 통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약간 쩌릿쩌릿하기도 하고요. 이런 메커니즘을 아는 게 과연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가 이런 넘어지는 상황을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넘어질 때 팔을 어떻게 하면은 빠진다고 하니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요? 이게 넘어질 때 정말 삽시간에 정신이 없이 넘어지고요. 이제 '좋은 기록을 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긴장하면서 탔던 저의 마지막 스키 대회는 이렇게 페트롤의 도움으로 끌려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스키장이 이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스키장이 휘닉스 파크였는데 이때 전문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의료실로 갔고요. 의무실에 갔기 때문에 저는 의료진을 빨리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제 일반 분들 이런 의료진이나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받으시지 않은 분들을 없는 환경에서는 절대로 스스로 끼워 맞추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 끼우게 될 때 이게 어깨 탈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깨 탈구가 맞는지 확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깨뼈 모양이 변형된다. 아까 전에 인제 각진 어깨 말씀드렸는데 어깨뼈 모양이 변형된다고 해서 다 탈구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견봉 옆에 있는 쇄골이 부러지는 쇄골 원위부 골절도 그렇고 이 쇄골은 어딘지 아시죠? 우리 가슴에서 어깨까지 이어주는 앞쪽에 있는 긴 뼈인데 요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견봉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절이기 때문에 견쇄관절이고요. 쇄골 아래에 있는 인대가 복잡하게 끊어져서 쇄골이 탈구가 되게 되면 또 튀어나오죠. 또한 골절 이외에도 회전근개 파열로 어깨가 전방 탈구되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빠지면 일단 들어가고 나면 좀 편해져야 되는데 어깨뼈를 제자리에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면 힘줄 파열이나 신경 손상을 의심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쇄골이나 견쇄관절 손상 말고도 상완골에 이런 경부나 골두가 부러지거나 이런 중간 부분이 부러지더라도 통증이 있고 팔이 쭉 늘어뜨려지기 때문에 이게 인제 탈구와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정상적인 어깨는 삼각근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약간 살집이 있으신 분인데요. 오른쪽 어깨는 어깨 뼈가 앞으로 소실이 되면서 탈구가 되면서 안 보이면서 각진 어깨가 되고 이 마른 체형에서도 쇄골 견봉 옆에 어깨뼈가 없어졌기 때문에 각진 어깨가 됩니다. 그렇다고 인제 둥근 모양의 수실되면 또 다 탈구일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제 쇄골이 이렇게 인대가 끊어지면서 위로 올라가거나 골절이 되면서 상방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도 위에 뼈가 만져지고
각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분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과 같은 손상에서는 반드시 출혈과 부종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또 마른 체형이 아닌 경우에는 더 식별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제 탈구를 진단을 하는 거를 경험이 많은 전문의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옆에서 증상만 가지고 확신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죠. 또 하나 인제 스스로 끼워 맞추지 않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과신경이라는 게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이제 지나가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 주변에 당연히 혈관이 있겠죠. 그래서 어 이거를 인제 억지로 무리해서 맞춘다든지 아니면 이제 골절인데 골절인지 모르고 맞추다 보면 골절편이나 골절된 부분이 날카롭다면 이런 혈관이나 신경이 다칠 위험이 있고 또 골절이 있다면 또 골절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료진을 만나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팔이 어떻게 해도 아프기 때문에 팔을 일단은 고정을 하고 이동하는 동안에 할 수 있다면 얼음찜질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어깨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혹시라도 근육이완제라든지 진정제가 투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잘 없으시겠지만 통증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제 금식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제가 이제 전에 찍어 놓은 영상인데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팔 고정 방법이어서 좀 소개를 드리면 반팔이나 긴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에 일단은 목 부분을 집어넣고 팔에 그 티에 반대쪽 부분에 팔을 집어넣지 않고 아픈 쪽 팔을 갖다가 반대쪽 팔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팔을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팔의 경우에도 이렇게 쉽게 가능하고 긴팔의 경우에도 목부터 집어넣고 이제 다친 어깨를 그대로 몸에 붙인 상태로 반대쪽 팔에다 넣는 겁니다. 이마저도 힘들면 이제 옆에 사람 도움을 받아서 옷의 몸통 쪽을 팔꿈치부터 해서 어깨까지 해서 쭉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을 잘 동여매서 정리해서 안쪽으로 이제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도 쉽게 팔을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팔걸이가 필요한데 좀 난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이제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 의료실에 내려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네, 이때 선생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지금 어깨를 다시 넣어서 맞춰 줄까? 아니면 나가서 엑스레이를 찍을래?"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었었는데 제가 다쳤던 고 당시 상황에서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을 저를 생각해서 인제 해 주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탈구된 엑스레이만 있어도 이때는 어떤 현역병 판정에 있어서 뭔가 영향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대부분 이게 젊은 사람들 특히 인제 남성분들이 다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제 군대입니다. 인제 2024년 2 월이 마지막 개정이고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바뀌어서 꼭 수술을 한 경우에만 뭔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는 1, 2, 3급으로 현역병이고요. 이제 과거 탈구력이 있고 CT나 MRI에서 어떤 해부학적 병변이 확인돼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4급, 수술을 한 이후에도 다시 빠져서 재탈구가 발생하거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5급 이렇게 인제 판정을 인제 하는 것으로 지금도 되어 있고요. 뭐 이거는 인제 개인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때그때 어떤 기준이 좀 바뀔 수도 있어서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제 지금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해야지만 4급, 5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인제 너무 아프니까 뭐 그런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선생님이 스팀슨 메소드로 인제 꼈다 이렇게 기술을 해 주셨는데요. 스팀 여러 가지 인제 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인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순한 맛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끼거나 의료진이 끼는 방법도 있고 뭐 인제 아주 경험이 많은 인제 트레이너분들, 선수분들은 인제 경기하다가도 부상이 많으니까 인제 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빠졌던 분들은 그래도 옆 사람 도움으로 잘 들어가는데 처음 빠진 분들은 처음 넣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스팀슨 방법은 누워서 중력 방향으로 추를 달고 누워 있으면 일단 힘을 빼야 되거든요. 잘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통증이 있고 두려워서 인제 자꾸만 힘을 주게 되는데 힘을 빼고 중력 방향으로 쉽게 추를 무게 추를 달면은 들어가는 방법이 스팀슨 방법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지금 삼성의료원에 전임 일을 하게 돼서 제가 실려왔던 의무실에 저도 순환 근무로 해서 피닉스파크의 겨울에 의무실에 근무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학생 때 실려왔던 의료실에 다시 인제 의료진으로 와서 진료를 며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인제 평일엔 그래도 쪼끔 나은데 정말 주말에는 환자들이 경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어깨 탈구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스팀슨 방법으로 많은 어깨를 인제 꼈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제가 받았던 질문 이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오면은 그냥 바로 물어보지 않고 빨리빨리 정복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인제 어깨를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받아 볼까요? 네. 어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스키 타다가 어깨 타 타시 다치신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 이후로 스키는 절대 안 타신다고. 네. 스키 타다가 다쳐서 병원 온 사람 많은지 궁금하시다고. 네. 어 겨울철이 되면 스키나 보드를 타다가 스키장에서 다쳐서 오시는 분들 이제 상당히 많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서 스키장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넘어지면서 다치는 것보다도 충돌입니다. 스키는 전방을 주시를 주로 하면서 가고 보드는 인제 측면을 주시를 좀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 많은 곳에서 또 이 통제가 이렇게 잘 되면 모르겠지만 인제 잘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스키가 더 많이 다치냐 보드가 더 많이 다치냐 인제 이런 거는 뭐 없지만 그래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스키는 무릎과 어깨 부상이 많고 보드는 인제 손목 부상이 좀 많죠, 넘어질 때.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 바람결에 님 질문은 제가 아까 슬라이드 강의 도중에 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탈구되었다는 느낌이 딱 오셨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뭐 정형외과 지금은 전문이지만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탈구되었다는 느낌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 다쳤을 때는 그냥 어깨가 굉장히 아프다는 느낌이었지 '아 이게 탈구구나.'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깨가 굉장히 아팠어요. 네, 또 인제 이어서 얘기하면서 또 설명드리고요. 네. 지금 다른 분들 질문도 좀 많이 올려주시는데 강의가 쪼끔 더 있어서 제가 하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제 다치고 나서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인제 보조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팔걸이를 하게 됐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팔걸이가 인제 어깨를 인제 앞으로 해서 하는 내전 보조기죠. 근데 요새는 외전 보조기를 많이 합니다. 어깨를 약간 옆으로 외전을 시키고 외회전을 시키는 외전 보조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어깨가 빠지기 때문에 전방으로 빠지게 되면 앞에 있는 관절 와순이 다치죠. 그래서 이렇게 팔을 위치시키는 것보다는 옆으로 외전하고 외회전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관절 와순의 치유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 주를 해야 되는지 또 보조기 착용을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잘 낫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저도 한 3주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보통은 3 주에서 4주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어깨뼈가 다시 들어가고 나면은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환자분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또 어깨가 다시 빠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좋아해서 물을 되게 좋아해서 학생 때도 새벽에 수영을 하고 학교를 가고는 했는데 여름철 수영장에서 접영을 하다가 다시 어깨가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힘이 풀렸습니다. 일단 이제 이게 다시 탈구가 되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빠졌을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팔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팔이 쑥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고 또 끼고 나니까 다시 또 지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빠졌을 때는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었고 끼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두 번째 빠지고 나니까 전처럼 많이 아프지도 않고 끼는 것도 제 스스로 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 계속해서 좀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인제 빠진 이유를 좀 해부학적으로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어깨 탈구 강의 보면 해부학적인 설명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 정상적인 어깨입니다. 이 날개뼈가 있고 윗팔뼈에 둥근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어깨 관절을 머리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그럼 날개뼈가 있고 앞 뒤에 관절 와순이 있고 앞 뒤에 이런 관절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 걸림턱이라고 하죠. 차 바퀴 앞뒤에 이런 걸림턱을 하게 되면 차 바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불시에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지턱이 있는데 관절 와순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인제 이게 앞쪽으로 빠지게 되면 관절 와순, 이 방지턱이 무너지는데 이걸 방카트 병변이라고 합니다. 또 빠지면서 이 날개뼈의 상완골 뒷부분이 확 박히면서 뼈가 소실이 되는데 이거를 힐삭스 병변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상당히 많이 쓰이므로 관절 와순 파열은 방카트 병변, 골손실, 이 상완골 골손실을 힐삭스 병변 이렇게는 좀 알고 계시는 게 강의 들으시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 결정적으로 앞에는 관절막이 쫙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자꾸만 빠지면서 재발되면서 긴장도를 쫙 잃게 되고 관절 이완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빠진 어깨가 두 번 빠지기는 더 쉽고요. 두 번 빠진 게 세 번 빠지기는 더 쉽습니다. 그래서 기지개 하다가도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기지개를 하는데 어깨가 빠지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다시 집어넣고 운동하다가도 빠지고 옷을 벗다가도 빠지고 그래서 수차례 빠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바로바로 진료를 보고 이제 처리를 하지 못했는지를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뭐 의대 과정이라든지 인턴 레지던트 하는 수련 과정에서 좀 이제 이런 좀 수술을 하기가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도 있고요. 심할 때는 팔도 저리고 내가 인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는지 굉장히 인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비정상적인 상태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인제 살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같이 사는 거를 계속 살아야 될지 인제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제 되짚어서 생각하면 이제 이런 병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재발 요인을 좀 보면 어깨 탈구는 굉장히 많은 논문과 오래된 연구 결과에서 가장 강력한 재발 요인은 연령입니다. 20대 또 30대 이전 이런 젊은 연령에서 한번 빠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잘 하더라도 재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20세 미만의 활동적인 남성에서 실패 확률이 높고요. 거의 72%라는 높은 재발률을 보이고 30대 이전에도 50% 이상의 재발률을 보입니다. 다만 이제 3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재발률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빠졌던 나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20대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빠지게 되었던 거죠. 특히나 이제 운동선수 같이 팔을 많이 쓰는 동작을 하거나 충돌이나 충격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실패율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하면은 14%,
굉장히 좀 낮아지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어떻게든 해 보면은 잘 쉽지가 않다는 거를 느끼고 대부분 1 년, 2년 이내에 재탈구를 여러 번 반복하고 다시 인제 진료실로 오게 되죠. 또 다른 원인 중에서는 인제 과유연성, 이 선천적으로 약간 인제 관절이 유연한 분들이 있는데 사지 관절의 유연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검사들도 있고요. 유연성이 높은 경우에도 재발 요인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고 처음에 다칠 때 세게 다칠수록 당연히 해부학적 구조물도 크게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최초 부상 에너지가 좀 클수록 또 세게 다치게 될수록 재발 요인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번 빠진 어깨가 다시 빠지기 더 쉽고요. 그리고 병원에 와서 빠진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완전 탈구가 아니라 아탈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빠졌다가 들어간 어깨가 당연히 다시 또 쉽게 빠지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유연하면서 또 세게 다쳤고 빠지면 빠질수록 더 잘 빠지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유연성이 좀 있는 편이어서 되짚어서 생각하면은 근력 운동을 하고 아무리 헬스를 하면서 근력을 키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빠지는 요인이 생겨서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빗길에 한 번은 차에서 내리는데 우산 쓰고 급하게 내려서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어두운 날이었는데 미끄러졌습니다.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었고 아팠던 오른쪽 팔을 또 짚으면서 넘어졌는데 이게 처음 빠지고 나서부터 5년 후입니다. 다른 때는 또 빠지면 그냥 집어넣고 했었었는데 이날따라 유독 굉장히 아프고 넣고 나서도 또 느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때가 인제 전공이 2년 차였는데 저희 교수님께 이실직고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검사를 진행하자 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예, 저의 CT입니다. 네, 환자의 CT가 저의 CT이고 CT이고 보시면 인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겠지만 3D로 이제 복원을 한 CT에서도 여기 조그만 조각이 보이죠? 이게 관절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관절와라고 하는데 관절와의 전방에 연골 관절와순 파열뿐만이 아니라 뼈가 같이 파열된 골성 반카트 병변이 생겼습니다. 또 오랜 기간 뭐 한 5년 동안 정말 수십 차례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절막도 많이 늘어나 있고 연골도 닫혀 있는 게 MR 조영술을 통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재탈구가 계속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조금씩 저의 어깨 상태도 안 좋아지고 있었던 거죠. 자꾸만 재탈구되는 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구조적으로 병변이 더 안 좋아지고요. 아까 전에 힐사스 병변이라는 거는 상완골을 얘기를 하는데 관절와라는 부분이 골 손실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와의 골 손실이 더 진행이 되고 아무래도 제 위치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연골에도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만성적인 관절염이라든지 근력이 좀 빠질 수가 있고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좀 결정적인 이유인데 뭔가 스포츠 활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되게 젊은 시기에 살고 있는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어깨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진료를 받고 교수님도 "왜 알만한 사람이 그러냐." 하면서 이제 저를 꾸짖고 이제 수술을 집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은사이기도 하신 이제 고대 안암병원의 정원교 교수님이 집도를 해 주셨는데요. 보시면 이제 저의 어깨에 연골도 많이 깎여 있고 당연히 뼈가 부러지면서 앞에 출혈 흔도 있고 관절 마순이 많이 빠지면서 이미 약간 퇴행성 변화가 와서 아주 이제 좀 만성적으로 변형된 모습이고 이제 잘 봉합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전공인 시기였지만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이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재활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재활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통증 조절하는 기간이 있고 운동 범위 회복을 하는 기간이 있고요. 또 근력을 키우고
날개뼈라든지 동적 안정화를 갖는 기간이 한 6주 이후. 그리고 이제 스포츠 동작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일반인이라면은 뭐 러닝이라든지 가벼운 하체 운동은 이제 3개월부터는 가능하고, 또 스포츠 선수들도 스포츠 복귀하기 위한 본격적인 재활을 하는 게 한 3개월 정도 이후부터입니다. 이제 사람마다 당연히 좀 심하게 다치는 경우에는 이 목표로 하는 개월 수가 조금 늦어지거나 주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이 진입 시기는 단순 기간 경과가 아닌 통증 수준과 기능적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전공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10년, 이게 뭐 2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다른 부분도 수술을 하지만 지금 이제 어깨 수술을 하는 전문의가 되었고요. 잘 수술을 받아서 지금도 잘 쓰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술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의 그 이제 수술 케이스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보통은 골프 티 위에 올려 있는 골프공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기 아래가 관절와 부분이 되겠고, 이거를 제가 손으로 잡고 정복을 하면 이렇게 잘 올라와 있는데, 손을 놔버리면 앞으로 쭉 빠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관절 와순이 파열되면서 전방에 빠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관절 와순, 이분도 재탈구가 여러 번 있어서 불편감에 저한테 오셨던 이제 엘리트 운동 선수셨는데, 급성병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출혈흔이 없어지고 약간 이제 섬유화된 관절 와순이고, 요 부분을 원래 위치에다가 갖다 넣는 겁니다. 또 하나 뒤에 이제 시커멓게 저 깊게 보이는 관절막이 있는데, 보통 관절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하방에서부터 쭉 끌어와서 이 붙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테크닉이 되겠고, 저는 이제 매듭이 없게 만드는 무매듭 봉합을 선호를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무매듭 봉합을 잠깐 소개드리면, 요거는 이런 실들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봉합 나사못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실을 먼저 써서 실로 먼저 엮고 나서 이 뼈에다가 봉합 나사를 통해서 이제 고정을 하는 그런 수술 기법이고요. 이게 매듭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매듭이 있어버리면 연골 같은 것들이 좀 손상을,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매듭이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풀리게 되면은 이 텐션이 많이 긴장을 해서 붙여야 될 텐션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매듭으로 하게 되면 이런 정교한 텐션 조절이 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수술 시간도 한 30분 정도, 입원 기간도 2-3일 정도로 좀 짧고요. 저는 이제 2개의 구멍을 내서 수술을 하는데, 고식적으로는 3개의 구멍을 내서 수술을 하는 게 고식적인 방법인데, 요새는 이제 수술 기구가 많이 좋아져서 카메라를 보는 구멍 하나, 그리고 수술 기구를 넣고 빼는 구멍 하나, 그래서 2개의 구멍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방카트 봉합술, 방카르트 병변을 원래대로 봉합을 하는 거고요. 관절막과 함께 봉합을 해야지만 다시 재발을 하지 않게 긴장도를 잘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램플리사지라는 수술 기법입니다. 다들 이 발견하신 분들이 본인들 이름을 다 넣으셔가지고 말들이 다 어렵습니다. 힐삭스 병변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이제 뼈가 소실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보통은 이제 재수술의 케이스, 한번 수술했는데 다시 재탈구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골 손실이 많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또 재탈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봉합사로 실을 넣고 후방의 관절낭이나 회전근개까지 같이 밀착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술식입니다. 이 외에도 더 여러 가지 복잡한 술식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초기 재활에서 이제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수술을 해놓은 전방 앞쪽에 있는 관절낭에 스트레스를 부여를 한다든지,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이라든지, 또 관절을 잡아당기는 행위들, 보통 이제 4주에서 6주 정도를 좀 조심스럽게 보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런 행동들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5 가지 단계를 또 조금 세세하게 좀 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3주 정도는 조심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간에 좀 고정을 하고 팔을 뒤로 젖히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좀 안 좋은 동작들을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운동 범위를 늘려가는 그런 이제 기간이 되겠고요. 팔을 마음대로 쓰면서 근력을 주는 그런 능동적인 어깨 움직임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동 범위 회복은 보조기를 하는 와중에도 조금씩 시작을 하는데요. 좀 안전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앞쪽에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 어깨를 뒤로 젖히거나 바깥쪽으로 돌려내는 행동들은 좀 천천히 하고요. 앞쪽에서부터 팔을 들어 올리거나 동작을 시행하는 거를 조금씩 인제 시작을 합니다.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처음에는 굳어져 있는 게 쪼끔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일상생활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돌아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관절 운동 범위를 늘려 놓는 것보다는 이게 늘어났던 거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좀 천천히 속도감을 천천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제 6주 이후부터는 이제 근력이죠. 그래서 보통 견갑하근 앞쪽에 있는 회전근개의 힘줄의 근육의 어 안정성이라든지 또 앞쪽 뒤쪽에 있는 근육의 안정성, 회전근개 근육 그리고 날개뼈 주변의 안정성 운동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신경근 조절 능력이 인제 회복이 되는 게 6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인제 스포츠 복귀를 위해서 엘리트 선수들 또 일반인분들 다 마찬가지로 조금씩 부하를 올리면서 점진적으로 복귀를 하는 시기가 이제 4 단계와 5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어깨 탈구가 일단 의심이 되면 빠르게 의료기관으로 이동을 하시고 또 무리해서 어깨를 집어넣겠다고 무리해서 정복을 시도하는 것은 되도록 안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엑스레이 외에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골 손실이라든지 연부 조직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MR 조영술을 꼭 시행을 해서 상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관리를 잘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탈구가 일어나게 되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형외과 학회인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나왔던 수상을 했던 이제 논문이기도 한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긴 기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거를 고려를 했는데 지금은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20대 초반 젊은 사람들이 어깨가 탈구가 되면은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보존적인 치료에 대한 어떤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할 때도 이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근력이 좋습니까? 이분들이 또 조심조심해서 운동을 하고 또 몸 관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빠지게 되면 계속 손상이 되는 것을 누적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를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인제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진짜 한 15년 넘는 것 같은데요. 큰 무리 없이 운동도 하고 좋아하는 물에서 하는 스포츠도 즐기고 근력 운동도 하고 수술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정형외과 수술을 하는 사람이지만 또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겪었던 어떤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수술을 하면서 느끼고 또 경험을 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 어깨 탈구라는 좀 주제가 좀 지엽적이죠. 좀 정말 이렇게 살면서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좀 질문 주신 거랑
좀 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 올라오신 거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이런 일이 정말 이제 불의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특히 인제 젊은 나이 때 좀 조심을 하시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제 젊은 나이에 있으신 분들 또 자녀가 젊으신 분들 이 좀 야외 스포츠 중에서 좀 사고가 위험이 있는 그런 스포츠 할 때는 꼭 몸 풀고 잘 스트레칭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 부상을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몇 가지만 좀 받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정원님인데요. 몇 달 전에 넘어지면서 어깨가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맞추고 나서는 통증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탈구가 되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네. 연령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깨 탈구가 되고 나서 인제 응급실에서 맞추셨으니까 인제 의료진의 도움을 해서 맞추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탈구가 되면 다시 재발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엑스레이만 찍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CT나 MRI를 통해서 좀 얼마나 골 손실이 있고 또 관절 와순이 손상되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일단은 안 빠지게 조심을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연령이 어떠신지 또 어깨 상태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시 빠지고 나면 더 걱정이 되시겠지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 탈구가 되고 나서 지금은 다시 재탈구가 없으시다고 하면은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어깨 빠진 뒤로 잠잘 때 자세가 너무 불편합니다. 조금만 잘못 누워도 통증이 느껴집니다. 수면 자세가 회복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알고 싶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어깨가 빠지고 나서 탈구가 된 어깨가 다시 정복이 되고 나면 처음 빠졌으면은 그래도 처음 다치기 때문에 어떤 심한 염증 반응이라든지 조직이 치유되기 위해서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잔통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 1 주일, 1달 정도 지나서도 계속 잠잘 때 불편하시면 어깨 탈구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웠을 때 통증이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오십견도 마찬가지고 모로 눕는 자세들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편한 자세가 다르겠죠. 근데 보통은 모로 누우면서 옆으로 누우면서 깨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자세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픈 쪽에다가 쿠션이나 뭐 아니면 받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이제 괴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자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피해야 할 자세가 있다고 내가 알면서 이제 자다가 그걸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깨 빠진 이후에 잠잘 때 자세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좀 같은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1 주, 2주 정도 아니면 좀 쉬면서 아니면 좀 어떻게 교정을 본인이 하면서 교정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이 많아 가지고 제가 하나 정도만 더 받고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님이신데요. 어깨 탈구 이후에 팔에 힘이 빠진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건지 신경이 다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탈구 후 힘 빠짐은 흔한 증상인가요? 하셨는데요. 네. 흔하다고 하면은 이제 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에 이제 정상적인 구조물이 일단은 다치면서 통증이 있고 보통 힘 빠짐이 두 가지를 좀 감별을 해야 되는데
아파서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픈 통증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팔에 힘이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힘이 빠져서 이게 불편한 건지 아니면 아파서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일시적으로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 1 주, 2 주, 한 달 지나게 되면은 반대쪽보다 근육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증이 있으면서 팔에 힘이 빠지는 게 있다면 일단 통증에 대한 부분을 먼저 관리를 하면 될 거고요. 이게 인제 통증과 관련된 얘기고, 신경에 대한 손상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죠. 근데 팔에 힘 빠지는 증상뿐만 아니라 뭐 저린다든지, 그리고 이 팔이 손가락까지 힘이 좀 빠지거나 저리는 건지, 아니면 인제 팔을 드는 게 잘 안 되는 건지, 좀 그런 세세한 증상에 따라서도 어느 부분에 신경이 문제가 있을지, 추가적인 검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탈구 후에 힘 빠짐은 흔한 증상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식의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좀 저린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집에 어떤 이제 소염제라든지 어떤 약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한번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심각한 손상이라면 힘 빠짐 정도가 아니라 팔이 잘 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은 아니신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한번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 연세가 좀 있으시다 하면은 회전근개 힘줄 파열 때문에도 힘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제 2026년 첫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으신데 이 어깨 이외의 다른 부분들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댓글로 남겨 주시면, 방송이 중에 올라온 라이브 댓글이 다 없어져서 올려 주시면 또 제가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26년 올해 1월, 또 다음에 이어질 올해 2026년도 다 잘 건강하게 하는 계획들 잘 이루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비욘드에서 더 다양한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